안녕하세요. 보험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병원에서 치료 받으라는 대로 받았는데 보험 사기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상담이 요즘에 많습니다. 예전에는 고의적인 교통사고와 같이 명백한 보험 사기 사건들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에는 좀 애매한 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병원 권유나 SNS 명의 대여 같은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범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단 보험 사기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기망, 그리고 보험금 편취, 그리고 고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가 있었느냐입니다. 즉 보험금을 속여서 편취할 의도가 있었느냐라는 건데요. 단순히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금을 속여서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 보험금 지급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험 사기에서 가장 흔한 유형 중에 하나가 허위 입원이나 과잉 진료인데요. 입원을 해놓고 낮에는 외출을 한다거나 통원 치료로 충분한데도 입원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보는데요. 기지국의 위치, CCTV,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확인합니다. 입원해 있었다라는 주장보다 밖에서 뭐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법원에서도 입원 기간 중에 잦은 외출을 하거나 잦은 외박 또는 카드 사용 내역 등이 밖에서 많이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고의가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잉 입원이 보험 사기로 인정되면 보험금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운전자 바꿔치기입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 보험 처리를 위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인데요.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보험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가 적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산 연예인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보험 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범인 도피나 위계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블랙박스나 주변 CCTV, 핸드폰의 위치 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모순되는 경우에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늘어난 보험 사기 유형인데요. SNS를 통해서 보험 서류 처리만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 또는 계좌 명의만 빌려주면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권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들은 단순 알바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요한 건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단순 가담인지 적극 공모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입금 경로, 대화 내역 등을 잘 정리하셔서 수익 분배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인데요. 바로 고의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만 말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증거,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 병원에서 안내한 자료 등을 통해서 몰랐다는 점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사 받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바로 즉흥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그럴 수도 있다,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시는 경우 나중에 이것이 인지하고 있었다 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이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보험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반복 입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습 사기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미수보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험 사기 전력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향후에 금융거래나 보험 가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 사건은 초기의 대응 방향을 잘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억울한 경우라면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을 혼자서는 하시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험 사기 사건은 일반 형사건보다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의학 구조, 보험 문제, 진술까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조사 전에 어떻게 정리하느냐. 처음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출석 전에 쟁점부터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상황은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